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봉입니다. 새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봉이 여러분, 저는 제리입니다. 우리가 무료 인강 시작한 지가 벌써 15강째가 되었더라고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그쵸?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새봉이들 모이세요, 우리 같이 무료 인강 한번 시작해 봅시다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처음에 기초재봉 틀에 대한 건 한 15강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15강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초 재봉 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렇다고 끝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간단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진짜로 이제 옷을 만들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옷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네들을 모르면 옷 만들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돼. 그래야지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어. 이런 바느질법, 스티치에 대한 이야기를 6가지 해볼 거예요. 요 6가지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옷 만들 때 별로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옷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바로 시침질입니다. 시침질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재봉틀 부자재 뭐 사면 돼요? 라는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면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약간 두껍고 면이라서 뚝뚝 끊어지고, 요런 실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을 재봉하기 전에 임시로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시침질입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다 보면 임시로 고정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중에서도 반드시 어떤 부분에 하냐면, 첫 번째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될, 아주 정확하게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을 시침질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퍼를 달 때, 지퍼를 달 때, 지퍼라는 게 양쪽이 맞닿으면서 이렇게 찍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을 굉장히 정확하게 딱 맞춰서 이렇게 재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서, 지퍼를 달기 전에 시침질로 먼저 딱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재봉틀로 재봉을 하는 거죠. 임시 고정할 때 핀이 있고 시침질이 있고 이래요. 둘 다 편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은 반드시 시침질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핀은 고정을 할 때 이렇게 쇠로 된 부분이 뾰족하고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봉틀로 이렇게 재봉을 하다 보면, 핀이 꽂혀 있는 그대로 재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늘이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 바늘이 지나가기 전에 그 시침핀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가 약간 흔들려. 뺨과 동시에 약간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는 시침질로 고정을 하는 것이죠. 시침질은 면사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침질로 해놓으면 바늘이 지나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맨 나중에 옷을 완성했을 때 그때 싹싹 뽑아서 제거해 버리면 되니까 핀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시침질은 또 어떤 부분에 하냐면, 굉장히 긴 부분을 재봉을 할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커트 밑단, 코트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엄청 길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단을 이렇게 대야 돼. 이럴 때는 내가 핀으로 고정하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시침질로 일단 다 고정을 해놓고 재봉틀로 이렇게 재봉을 하면 훨씬 더, 핀이 꽂혀 있다 보면 막 내 다리 무릎 찌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위험도 없고 훨씬 더 잘 고정된 상태에서 맞을까 안 맞을까 걱정 없이 재봉틀로 재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또 언제 하냐면, 나는 겉에서 재봉을 하고 싶은데 안쪽에 안단이 잘 있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시침질을 합니다. 스커트의 밑단 같은 경우에 내가 들어가는 밑단이 5cm야. 그래서 다림질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5cm 다 접어서 다려놨어도 재봉틀을 겉에서 내가 겉감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감이 지금 잘 재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들춰봐야지 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침질을 먼저 밑단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재봉을 하면서 하면
겉에서 보기에 바늘땀도 예쁘고 물론,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안단이 잘 같이 재봉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재봉을 할 수가 있죠. 시침질을 어떤 부분에다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완성선을, 내가 바느질할 선은 그 5cm에서 한 1cm, 0.7cm 정도 들어와서 재봉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는 시침질은 1cm에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삥 둘러서 끝에서부터 4cm 되는 부분에 시침질을 쭉 합니다.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그 시침질보다 0.2, 0.3 정도 바깥으로 나오는 선을 보면서 내가 재봉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확한 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완전 그 마지노선 같은 부분에다가 시침질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보다 난 0.5 정도 들어온 선으로 완성선을 만들겠어.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듯이. 네, 그 룰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시침실 끊어서 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침질이라는 거는 얼마만한 크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건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는 임시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끊어서 버릴 거기 때문에 너무 정성 들여서 촘촘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큼직큼직하게 바늘땀을 뜬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스티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상침, 탑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얘는 옷 만들기에 항상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바느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겉에서 내가 겉을 보면서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시접이나 솔기나 여러 가지 원단들이 함께 재봉이 되도록 누르면서, 걔네가 이렇게 뭐 2겹이야, 3겹이야, 4겹이야 이렇게 있다면 얘네가 납작해질 수 있도록 눌러주는 역할도 하면서 겉에서 보이는 바늘땀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하면 돼요. 뭐 나는 티셔츠를 지금 입었으면 그 티셔츠의 팔 소매 부분 겉에 이렇게 바늘땀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게 상침이고, 또 이제 셔츠 카라가 있어요. 그럼 카라 둘레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늘땀이 있는 그런 셔츠 카라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상침, 탑 스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흐물흐물하고 뭉텅뭉텅한 이런 부분을 꽉 눌러서 압축시키듯이 그냥 눌러주면서 한번 쫙 박아준다. 겉에서 바늘땀이 싹 보이게. 그래서 예쁘지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 상상할 수 있죠. 바늘땀이 안 예쁘거나 내가 삐뚤어가거나 그러면 이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침의 특징이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쁘게 해야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스테이 스티치라는 게 있어요. 이 스테이 스티치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가만히 더 이상의 변형이 있지 않도록, 그런 위험이 없도록 딱 만들어주는, 스테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바늘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브이넥을 만들어요. 이렇게 뾰족한 브이넥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단이 들어간다거나 그 부분에 뭐 바이어스 처리를 한다거나 어떻게 하던 간에 이 뾰족한 부분의 시접은 가위집을 탁 넣어서 이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부분이 뾰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거기가 막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에 스테이 스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룰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뾰족한 부분이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시접선의 바로 안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시접이 1.5cm야 라면 그 시접 1.5cm의 안쪽, 1.3, 1.4, 뭐 1.2 정도 되는 그 부분을 스테이 스티치를 이렇게 V를 조그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단 유의할 점은 스테이 스티치 할 때는 항상 바늘땀을 작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 부분을. 되돌아받기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작은 땀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그야말로 그것도 임시로 보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뭐 심지를 붙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보강하는 방법도 있지만 심지를 붙였어도 그 부분이 나는 조금 더 보강해주고 싶어. 확실하게 이럴 때 단단히 고정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스테이 스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 스티치가 끊기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가위집을 탁 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막아주고 그 바깥선에 다시 바느질을 할 거니까 2번 막아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탁탁 걸어 잠그는 약간 락킹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가 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딱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테이 스티치예요. 요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요거를 알아놓으면요, 옷을 만들 때 나중에 오래도록 입어도 변형이 없고 해지거나 이런 위험 없이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예전에 이제 독학으로 했으니까요, 그런 거 몰랐을 때 만들었던 옷들은 정말 금방금방 해지고 닳아서 버리기가 일쑤였거든요. 이런 거 잘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이즈 스티치라고 해요. 요거는 반대로 뭐냐면 반대로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소매 이세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is인데 is를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해서 이세라고 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즈 스티치는 뭐냐면 소매 이세라는 거는 소매 부분에 이즈 스티치를 넣어서 그 부분의 소매를 조금 더 편안하게 소매 산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패턴에서 이 이즈 스티치는 물결 같은 무늬로 표시가 됩니다. 물결 무늬. 그건 뭐냐면 약간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매산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볼록하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흔히 우리 어깨 이렇게 된 부분에 딱 맞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어깨는 우리 어깨는 보면 여기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맞게 이 상이랑 딱 맞춰서 소매를 만들다 보면 여기가 상당히 답답하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 부분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왔다 갔다 올렸다 내렸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이즈를 넣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접은 예를 들어서 1cm야. 그랬을 때는 시접 안쪽으로 약간 0.8, 0.7 되는 부분에 이즈 스티치를 만듭니다. 이즈 스티치도 스테이 스티치랑 똑같이 앞뒤에 되돌아받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끝내요. 대신 조금 실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스테이 스티치랑은 반대로 약간 큰 바늘땀을 사용해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밑실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약간 주름처럼 생기면서 그 부분이 조글조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소매를 달아줬을 때 나중에 소매가 보면 볼록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소매 부분이 약간 어깨에서 소매로 딱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볼록하면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즈 스티치가 들어가서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 이즈 스티치가 안 들어가도 되는 옷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약간 다운숄더 된 거 있잖아요. 약간 소매가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이 옷은 아예 지금 소매가 없는데 소매가 여기 정도 뭐 아래에서 시작되는 그런 옷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은 그런 옷은 여기에는 우리가 어깨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즈를 많이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평평하게 소매 자체가 좀 평평하게 이렇게 생겼죠. 또 한 가지 이지 스티치를 어디다 쓰냐면요, 둥글리고 싶은 부분에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를 만들어요. 근데 내가 만드는 주머니가 이렇게 밑에는 동그란 주머니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주머니 시접 동그란 부분에
시접 안쪽으로 그 이지 스티치를 딱 만듭니다. 그래서 실을 당겨서 그 부분이 조글조글 주름이 잡힌 것처럼 좀 당겨주면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동그란 선이 됐네. 그런데 안쪽에는 사실 그 시접분 쪽에는 쪼글쪼글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셔츠 만들 때 셔츠 밑단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런 셔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도 동그란 부분 도대체 어떻게 재봉하는 거야? 라고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즈 스티치 사용해서 동그란 곡선 부분을 조절을 좀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5번째는 뭐가 있냐면 언더 스티치라는 게 있어요. 이 언더 스티치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그런 스티치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넥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넥라인 안쪽으로 지금 안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에서는 상침 자국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바느질 땀이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안쪽에 들어간 안단에만 이렇게 스티치 자국이 보이고요. 그 스티치 안쪽으로는 얘네가 합쳐지면서 같이 뭉쳐 있는 그 시접, 솔기 부분이 같이 재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겉감은 혼자고 안으로 들어간 안단은 그 시접을 함께 물고 있는 거죠. 바늘땀이 함께 잡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만 재봉틀로 이렇게 재봉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겉에서는 바늘땀이 없어서 되게 뽕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예쁜 라인인데 안으로 들어간 안단이 겁나 확실하게 딱 접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도 처음에 되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거 몰라가지고 그거를 하는 방법이 바로 언더 스티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있어요. 요것도 요령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선에 꺾이기를 바라는 이 완성선에서 간격이 멀어질수록 그 각도가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란 넥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언더 스티치 하는 부분이 그 선에서 멀어질수록 각도가 점점 커지잖아요. 원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꺾이는 부분이 이만큼이 갭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붕 하고 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언더 스티치에서 팍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유 공간을 두지 말고 완성선에서 바로 바트게 언더 스티치를 해줘야만 안으로 들어가는 안단이 여기에서 바로 탁 꺾이면서 내려가고 예쁘게 마무리가 싹 되거든요.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건데, 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안쪽으로 싹 꺾이게 하고 싶을 때는 아주 바트게 언더 스티치 한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옷 만들기를 위한 필수 바느질 6번째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제 햄 스티치인데요. 이 햄 스티치는 대부분 우리가 기본적인 스커트를 만들면, 그러니까 햄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밑단을 얘기하는데요. 밑단을 잡아주는 바느질을 할 때 그냥 직선 받기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나중에 고급스러운 옷을 좀 만들겠어 하다 보면 손바느질로 밑단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면 스커트, 린넨 스커트 이런 거는 뭐 그냥 해도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바느질선이 밑단에 있으면 그 스커트의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어떤 옷을 만들었어 할 때는 손바느질로 겉에서 바느질이 티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훨씬 고급스럽고 좋죠. 그런 바느질이 뭐가 있냐면 이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던 세발뜨기라는 바느질이 있어요. 감침질로 해도 되는데요. 감침질보다 제 경험상으로는 세발뜨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꽉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입으면서도 트어질 염려가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발뜨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이한 거는 이제 왼쪽의 방향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이렇게 뜨면서 가는 그런 특이한 바느질 방법인데 제가 바느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안쪽에서, 그러니까 밑단의 안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끝에 매듭 지은 부분이 보이지 않게 이제 안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왔고요. 올라가서는 약간
진짜 이게 원단 겉에서 내 바늘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게 뜨는 겁니다. 얇게 뜨면서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살짝 뜨고 다시 엇갈리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밑단에 한 겹을 뜰 때도 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스티치가 되는 건데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XXXX 이렇게 되잖아요. 실들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단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딱딱 잡아주지 않고 느슨하게 X자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원단에 무리가 없고 조금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트어질 위험이 있더라도 얘가 트어지지 않고 약간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자연스러운 오버록을 해주는 것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티치를 알아두면 우리가 나중에 옷 만들기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자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스티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이 6가지는 우리 새봉이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옷 만들기 할 때 꼭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진짜 고퀄리티 옷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한 번씩 꼭 좀 연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강까지 다 저는 완강했습니다 하는 우리 새봉이들은 이제 옷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옷 중에서도 패턴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패턴 보는 법도 뭐 배우고 했지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패턴을 가지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가장 처음에 이제 스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때는 여러분이 준비하실 거는 별다른 건 없고요. 면이나 린넨 이런 원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각자 원하는 사이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패턴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자기의 패턴을 만들어서 간단하니까 간단한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옷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옷 만들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네, 그럼 우리 새봉이들 다음 시간까지 열봉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첫 번째 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